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미국의 한국 G2 만들기 프로젝트 계획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토를 대체하는 걸 검토한다고 합니다. 어떤 영문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한국 무기 수출이 앞으로 세계 2위가 될 거다. 미국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사문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립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종 모양 클릭하시고 그 제목을 클릭하세요. 제목. 그 2번 비상대피소 있죠? 거기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채널이 자꾸 차단되니까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차단되는구나 생각하고 다른 채널로 가시면 됩니다. 좀 제가 이상하게 중국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북한이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탄압을 많이 받습니다. 좋아요가 안 눌러진다, 댓글이 사라진다 하는데 저희가 작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쓴 댓글도 사라져요. 그리고 뭐 저기 광고비도 저희는 다 끊어졌고 멤버십 후원 다 끊어졌습니다. 뭔가 탄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우리 같이 디펜스 뉴스를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ARS 후원 1877-0248입니다. 기본 좋으시면은 자발적 유료독자가 되어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란드가 EU에서 47조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한 25조 원치의 1차 긴급 구매를 했는데 그게 FA50 최신 개량형 48대, 뭐 K9A1 자주포 670대, 뭐 K2 전차 980대, 뭐 이랬습니다. 일부는 한국에서 사가고 일부는 뭐 저기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하고 뭐 그렇게 가는데 22조 원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가지 무기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자, 폴라 캐머라 주한미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미한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국 동맹은 양자 중심에서 다면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한미동맹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즉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전세계 전세계 지금 여러가지 있죠. 미국이 하는 거 쿼드, 나토, 오커스, 미일동맹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치우고 다 때려치우고 한미동맹 요거 하나 가지고 미국이 전세계를 다 커버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쿼드, 나토, 오커스, 미일동맹 보면은 뭔가 하나씩 문제가 있고 친중으로 가든지 친너로 가든지 삐그덕 거리든지 아니면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말만 많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금도 있고 돈도 한국이 다 있고 군사력도 있고 포탄도 무지막지하게 갖고 있고 무제한 포탄 제공 가능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 하나만도 못해? 나토, 오커스, 미일동맹 이거 뭐 다 해도 한국 하나밖에 못하네?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야 저 뇌피셜이다 뭐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20분짜리 요거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전세계 정보, 저 혼자 정보 수집해요. 하고 PPT 만들고 그거를 지난 2017년 뭐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거의 지금 5년째 만 5년째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료 수집할 때는 뭐 어떤 데는 하루 이틀 뭐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밤샘 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 방위산업학회 홍보 이사고요. 그리고 제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국방 외교 전문 매체 안보 매체의 발행인을 9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게 이게 국내외 정세 돌아가는 거 정보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런 오면 가면 이런 분 저런 분 만나고 세미나도 가고 뭐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PPT를 만들어가 이를 보여드려도 가짜뉴스라고 하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와서 이 엉뚱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이 전면에 나서면요, 반미 감정이 형성되므로 한국을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국제 정세를 유지하겠다, 한국을 G2 코리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2등이 1등 되려고 덤비는 게 그게 미소냉전이고 미중 패권 전쟁인데 힘들다 이거야, 미국도. 그러니까 한국을 2등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한테 덤비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동맹, 한미동맹, 한국이 미국한테 도전하겠어요? 한국은 맨날 평화 평화 평화, 힘이 있어도 평화만 외치는데, 이래되면 러시아, 중국, 뭐 무기 사내들, 원전 사내들, 이런 나라들한테 한국산 무기, 한국산 원전을 집어넣어버리고 한국산 무기 집어넣어버리면은, 그러면은 한국이 G2 되는 거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일본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정말 좋은 게, 그 이야기는 제가 좀 뒤에 할게요. 자, 오스틴 미 국방장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미한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더 넓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기초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쿼드, 나토, 오커스, 미일 동맹, 야 해보니 별거 아니더라. 한미 동맹밖에 없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글로벌하게 확대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이지스 어쇼 ICBM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상에. 그리고 이제 북해는 미국 이지스함이 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영국에 한국제 무기가 이미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것들 쭉 이런 걸 보면은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K9 자주포가 670대, K2 전차가 980대, FA50 최신 버전이 뭐 48대, 뭐 생산 시설이 다 넘어가죠. 그러면 뭐 노르웨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전차, 장갑차, 뭐 전투기 살 때 이쪽에서 생산한, 폴란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사면 되죠. 그럼 대당 단가가 확 떨어지니까 앞으로 더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뭐 터키, 이라크,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쪽까지 전부 한국 무기에 다 들어갔다. 그리고 폴란드가 FA50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KF-21 구매를 하게 됩니다. 벌써 관심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차로 25조원치 샀으니까 남은 돈 22조원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더 살 거 사겠죠. 1차적으로 덩어리 큰 것만 뭐 샀지, 세세한 것들은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사지 않겠습니까? 자, FA50을 사면요, 폴란드 공군의 F16 및 F35 조종사들을 FA50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몇 시간만, 한 대여섯 시간만 이렇게 훈련시키면 바로 기종 전환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경비 절감이 되는 거지. 여기 폴란드도 F35를 2024년부터 32대를 도입을 하는데, F35와 F16 요거는 두 개 다 로키드 마틴이죠. 그리고 카이의 FA50은요 다같이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한국이 기술이 좀 받아 만든 거예요. 형제야, 형제 기체다. 그리고 한국 그 FA50이 폴란드군이 사가면요 F16 등과 무장 부품이 호환이 되고 작전이 원활해지고 미국 폴란드 합동훈련이 가능해집니다. 카이가 KF-21도 카이의 KF-21도 로키드 마틴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 스텔스 기술 25개 중에 21개를 이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카이가 항공기 정비센터 MRO 센터를 건설하고 조종사 훈련학교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FA50과 F16은 부품이 약 55%를 공유합니다. 기존 폴란드 F16도 정비가 가능하죠. 그리고 부품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 뭐 정비창에서 만들어서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카이가 미군 헬기, 한국에서 미군 헬기 F16 대형 정찰기 등 이런 것들을 항공기를 정비하니까 폴란드에 기술이 이전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미군 항공기 정비창이 독일에 있었다면 이게 폴란드로 옮기는데 그걸 카이가 하는 거예요. 조종사 훈련 학교를 건립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존에 미국으로 유학 가던 그 조종사들,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인데
동유럽 국가 및 북유럽 국가들은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공군 조종사들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육성하려고 하니까 폴란드에 조종훈련 학교를 건설하고 거기서 FA-50 가지고 훈련시키고, 그거 FA-50으로 훈련하고 한 대여섯 시간 F-16 깔짝깔짝 조작하면 타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 구형 F-16을 대량 도입해 가지고 정비창에서, 폴란드에 있는 정비창에서 정비한 뒤 전투 배치를 하면요, 순식간에 공군이 여기 건설되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 공군을 육성을 했듯이 한국이 폴란드와 동유럽의 공군을 육성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국군의 K9이 나가면요, K10 자동으로 따라 나가고요. 그리고 한국군이 K9A2로 대규모 개량을 하고 있는데 분당 10발 나간대요. 포탑이 무인하고 K9A3가 되면 완전 무인 자주포가 되는데, 지금 뭐 한국군이 하면 뭐 폴란드도 하겠죠. 자, 천무 다련장 포 이런 건 사거리가 80km인데 천무 2, 3 가면 사거리가 300km 늘어난대. 이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한국의 전차, 장갑차는 뭐 물속으로 들어가고 수중으로 붕붕 떠다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 형태가 있고 하니까 지금 한국군의 무기를 폴란드 동유럽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한국군의 전략, 전술, 작전 교리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폴란드 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군대, 북유럽 국가의 군대가 한국군화 돼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군, 나토, 한미동맹으로 나토를 대체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예. 자, 한국 경제 군사 능력을 볼게요. 식량,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전기전자, IT, OLED, 뭐 소프트웨어, 차량용 배터리, 수소산업, 철도 시스템, 고속철도, 지하철,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항공우주산업, 화학, 건설, 원전, 각종 무기, 뭐 전차, 장갑차, 자주포, 스텔스기, 전투기, 잠수함, 이지스함, 포탄, 뭐 다 만들죠. 무인우주선, 해수담수화기술, 바이오산업, 의료산업, 거기다 한미동맹, 우방국들 많죠. 대중국 견제하는데 한국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고조선 문화가 전 세계에서 퍼지는데 그걸 누가 퍼뜨려요?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의 하버드, 얘들이 연구해가지고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연구해가지고, 아, 고조선에서 떨어져 나온 그 화학 문명은 고조선에서 떨어져 나온 격가지 문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합니다. 고구려, 백제, 발해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나라 영국의, 미국의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합니까? 중국 깨려고. 한류를 왜 띄워요, 지금? 한류를 미국이 띄우는 거 아닙니까? 방탄소년단 그 유엔에 초청해가지고 연설을 3번인가 4번 시켰죠. 그게 미국이 반대하면 가능합니까?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 해체하기 위해 가지고 고조선 문화, 한류, 한민족, 동이족 문화를 띄우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한국은 핵무장, 뭐 핵잠수함, 무인우주왕복선 보유는 뭐 이런 거 한국이 보유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는데, 한국이 뭐 가타부타 뭐 말을 안 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정치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핵무장 하라, 한국 NPT 탈퇴하라고 지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 평화만 외치고 있다. 자, 지금 한국군이 이 무기를 팔면요, 뭐 폴란드도 그렇고 동유럽에 팔면은 전략 전술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한국군이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요, 한국군한테 배우면 한국 자체가 빡센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빡센 데서 70년 동안 제로에서 군사력을 이만큼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군사력 건설의 모든 노하우, 훈련 노하우, 부대 운영, 작전 운영, 그 60만 대군을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실전을 해본 게 지금 한국 아닙니까? 북한하고 중국 맞짱 떠가지고 70년을 싸운 거 아닙니까? 그 노하우가 폴란드 군에 그대로 이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으로 나토를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겁니다. 예. 자,
기존에 뭐 EU, 나토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포탄도 없고 말만 많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속된 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미군이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을 최단기간에 중무장시키고 싶으나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이 많아서 미국 무기를 구매할 수도 없으며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미국 무기 체계는 최첨단인데 중저가 무기가 없다. 그리고 한국의 기후는요, 사계절이 3개월 단위로 바뀝니다. 눈, 비, 태풍, 미세먼지 정신없죠. 전쟁하기 최악의 기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형은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완전 질려버리죠.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보통 상식인데 평지에서 작전하던 미군이나 이런 애들이 오면은 돌아버린다더라고요. 바다, 계곡, 바다는 염분, 습도, 계곡, 논밭, 뻘, 개펄, 겨울에는 폭설 2m, 3m 오고 전방에 영하 40도, 30도, 뭐 저기 여름에는 영상 뭐 40도 올라가죠. 전쟁하기 최악의 지형이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 북한, 중국 이거는 훈련이 곧 실전입니다. 아차하면 전쟁 터지는 데고, 이 아시아에서 전쟁 훈련하는 거, 특히 한반도에서 훈련하는 거는 육상전, 해상전, 수중전, 우주전, 공중전, 상륙전, 사이버전, 심리전, 미사일전, 화생방전, 모든 전쟁 융복합적으로 전략 전술을 짜고 이거 실천을 해야 됩니다. 돌아버리는 거죠. 이 작전관들, 지휘관들 머리에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미군들을 오면은 주한미군에 보내가지고 한 2, 3년 뺑뺑이 돌린대. 그럼 처음에 올 때는 멍해가지고 왔는데, 주한미군에 와가지고 한 뺑뺑이 한 2, 3년 돌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계속 이거 하고, 겨울에 눈 2m 빠지고, 여름에 뭐 저기 혹한 40도 뭐 올라갔다가 뭐 저기 겨울에 영하 뭐 30도 40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한 2, 3년 하고 나면요, 주한미군의 지휘관들이, 초급 지휘관들이 완전히 엘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보낸다는 거지. 지난번에 미 해병대 누구 사령관인가 뭐 전직 사령관인가 현직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한국이 없으면 훈련할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70년을 훈련한 한국군이 어쩌다가 1, 2년 왔다가 훈련하고 가는 미군이 아니고, 여기서 70년 동안을 군대를 식민지도 했지, 식민지도 해봤지, 절대 왕건 중세 봉건 왕건 제도에서 일제 강점기 식민지 해봤죠. 그리고 해방도 됐지. 그리고 3년간의 혼란 속에서 나라도 건국했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기독교 국가 한미동맹 만들었지. 뭐 나라가 전쟁으로 완전 초토화됐지. 그 초토화된 데서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대국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노하우를 폴란드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미군들하고는 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리고 폴란드도 독일하고 뭐 소련한테 막 짓밟히고 해가지고 이 동병상련의 그런 애잔한 민족 감정 이런 게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도 당해봤다, 우리도 강대국한테 당해봤다 하면서. 그러면 폴란드는 금방 한국군의 전략 전술을 배우고 한국군 무기 사고, 그러면 폴란드 군이 한국군화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군이 나토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지금 포병전에 약하대요. 공중전만 하다 보니까 탄약 재고도 많이 없고 대규모 탄약 공장이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한국전에 전시 물자를 우선적으로 소진하고 돈 주고 한화 풍산에서 사가지고 이제 추가로 조달하고 메꿔놓고 뭐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규모 포병을 막아낼 포병 전략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탄종별로 포탄, 탄약을 300만 발 이상을 비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러시아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러시아하고 포탄 물량전으로 쏟아부으면은 러시아하고 물량전 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 전차, 장갑차, 미사일은 러시아 기술에
옛날에 불금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러시아 기술 받아온 거에다가 한국 IT 기술이 접목된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무기하고 러시아 무기가 싸우는 거다. 그 러시아가 폴란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한국이 들어가면. 예. 또 한국군이 얼마나 깡다고 셉니까? 예. 자, 그리고 한국 무기가 들어가면 또 한국에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모든 기술이 폴란드에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폴란드, 뭐 핀란드 그쪽은요,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이 말 어순이 우리말 어순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월일 이렇게 쓰는데 걔들도 연월일 이렇게 쓰고 단어도 비슷한 게 많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대요. 고조선의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DNA도 뭐 이쪽 한국인들하고 비슷하겠다 그러고, 폴란드, 핀란드는 아시아계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미국의 학자들이나 영국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북방 기마민족 고조선이나 혹은 뭐 고구려 뭐 이쪽 사람들이 고대, 이 한국의 고대 민족, 그러니까 동이족이죠. 이쪽 사람들이 만주 이쪽 극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초원의 길 따라 가지고 동유럽 북유럽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치면은 DNA가 유사한 DNA가 나오는 게 그게 다르지가 않다. 말 어순이 똑같고 하는 게 그게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거기서 나온대. 예. 고조선의 토기가. 예. 자, 그러면은 3차 대전, 3차 대전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침공 못한다. 공군의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있는데 영국 에어쇼에서 최우수상 인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KF-21이 비행을 성공하니까 판버로 에어쇼가 세계 최대 에어쇼인데 영국에서 했는데요. 영국 판버로 에어쇼에서 KF-21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그러네요. 한국 항공기술력에 놀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걸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한영 국방 전략 대화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제 2차는 서울에서 하는데, 영국이 자기들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한국 도와주겠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방 아니냐. 사이버, 우주, 테러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자. 이 뭐예요? 중국 있으면은 한국, 미국, 영국이 중국을 막아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런던 소재한 영국군 6.25 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영국군의 희생을 추모했다. 이 중공군하고 한국군, 미군, 영국군이 싸운 게 그게 장진호 전투입니다. 예. 중공군이 298만 명이 5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반도를 침입했고 공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37개월 중에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운 거고 초반 3개월만 북한군하고 싸운 겁니다. 예. 이 6.25는요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이자 체제전쟁이자 사상전쟁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그거였습니다.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 이거 아닙니다. 그거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그 양비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북한도 잘못했고 한국도 잘못했고 그거는 좌파들의 물타기 하는 겁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가 한미 방산 FTA로 미국 시장을 노린다. 뭐 이게 뭐냐면 RDP MOU 방산동맹 맺자. RDP MOU라는 게 있는데 이거 체결하면요 한국산 방산물자 그러니까 뭐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 뭐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USA 한국산인데 미국산으로 인정되고 미국산인데 한국산 인정된다는 거죠. 한미 방산업체가 사실상 한 몸이 돼 가지고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체결되면은 한국이 연간 420조 원의 미국 무기 구매 시장에 한국이 참여가 가능한 겁니다. 한국은 연간 10조 원밖에 무기 구매 안 해요. 예. 자, 미국의 연간 약 2,000개에 달하는 최신 무기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체들, 한국 연구원들이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이 돈 대고 기술 뭐 원천 기술 대고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갖고 있으니까 한미 연합으로 무기 만들어 가지고 한국군도 쓰고 미군도 쓰고 대량 생산하면은 공동 구매하면은 그러면 싸지지 않겠냐. 그럼 대량 단가 떨어지면은 전 세계 팔아먹자. 한국
하고 미국하고 반반 나눠먹자 그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무기시장을. 미국은 최첨단 무기 팔고 한국은 중저가 무기 생산해가지고 수출하고 또 미국에도 대량 공급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주적은 중국인데 동북아시아의 환경에 맞는 무기는 한국이 최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보잉사가 그 레드호크라는 훈련기를 만들었습니다. 미 공군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설계 결함이래. 재설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 공군이 화가 나가지고 FA-50을 살려고 하니까 미 해군도 FA-50을 살려고 그 성능 요구 조건을 딱 FA-50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면 미 공군 해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이 약 최소 500대인데 이게 그냥 카이하고 로키드 마틴이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려면은 앞으로 FA-50의 대당 단가가 떨어지고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가 미국에 수출됐다 하면요,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니까 한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제품은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리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탑 오브 탑이 되는 거다. 탑 오브 탑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F-16이 한 4,600대 정도가 되는데 이 시장을 한국의 FA-50 최신 개량형과 KF-21이 거의 대부분을 가져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 4,600대 플러스 경전투기 한 2,000대 등등 하면은 거의 한 5, 6,000대의 소형, 중형 전투기 시장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잉이 민항기 및 전투기 설계를 하면 계속 설계 결함이 나오고 로키드 마틴은 F-16 시설을 F-35 시설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F-16 신청하면은 부품이 안 오는 거야. 10년 걸린대. 10년. 그러니까 이 중저가 전투기 시장을 한국한테 넘기는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미 육군 차기 보병 전투사 차량 사업이 50조 원인데 이게 약 한 4,000대 되고 AS-21 레드백이 들어갔는데 한국의 한화하고 오시코시, 미국의 오시코시가 개념 설계를 하고 있다. 왜? 만주하고 북한 한반도에 쓸 거니까. 유럽 업체들은 가격적 영역을 상실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호주하고 미국의 호주 5조, 미국의 50조 이 장갑차 사업은 한국이 다 먹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대당 단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의 장갑차, 자주포, 전차는 표준이 나토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투기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겠네. 나토 표준이. 전 세계 표준이 되겠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영국,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샀거나 살려고 하고 있다고 했고, 터키, 이집트, 이라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세네갈, 인도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국산 무기를 샀거나 살려고 지금 구매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제 전차 장갑차를 많이 샀어요. 전투기도 많이 사고 했는데 부품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분 나빠. 야 통째로 바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2 전차 한 대 100억씩 해가지고 1000대면 10조인데 이 나라는 10조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 10조 얼마 안 하네. 껌값이네. 야 한 2000대 사. 이래 되는 거야. 그 기술 이전해주고 공장 지어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K2만 사요? 장갑차도 사고 자주포도 사고 미사일도 사고 원전도 사고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원전 사든 한국 대공 미사일 천궁 4조원치 사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집트가 한국 K9을 구매했는데 여기는 아프리카 대국입니다. 아프리카는 이집트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 쓰는데 이제 이집트의 최고 큰 형님 국가인 이집트가 K9을 쓰고 한국산 무기로 바꾸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무기를 러시아제, 중국제에서 한국제로 다 바꾸겠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서 한국 업체들이 또 원전 수주 했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예. 그리고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이런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샀고 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자, 캐나다도 FA50을 샀고요. 미국은 FA50 최소 500대에서 1000대, AS-21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 약 한 4000대 50조 원 낸다고 합니다. 이거 한국이 다 먹을 거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또 한국 FA50 대한미사일 등을 샀고요. 기타 KT-1 훈련기, 소총, 군용 트럭 등 소소한 것은 제외했습니다. 미제 무기 사고 싶으나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서 이 힘든 국가들이 러시아제, 중국제 무기들을 샀는데, 한국제를 사면요, 한국제가 가성비가, 가격대 성능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군 무기하고 호환되고, 그러니까 저렴한 미제 무기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한국 무기를 사면은 경제 개발도 해주고 한국의 기술 이전도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산 무기가 수출 차단이 되고요, 퇴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은요, 이 방산 수출이 안 되니까 돈줄이 막히게 되고, 방산 수출이 안 되면 원전 수출도 안 되고 줄줄이 안 되면 첨단 산업은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에너지나 팔고, 그냥 쌀이나 팔고, 밀이나 팔고, 원자재나 팔고,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냥 러시아와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산업을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게 미국의 전략입니다.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이 한류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줄이 막히면요, 수출을 못하면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무기 만드는데 대당 비용이 상승하죠. 단가가 상승하니까 무기 개발이 점점 어려워진다. 자, 지금 전 세계에 1대1로, 중국이 1대1로 뭐 전 세계 1대1로를 다 했는데, 2019년 10월 18일 날 한미 인프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미가. 반미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한미 인프라 협약을 체결했다. 이게 뭐냐면, 미중 관세 전쟁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중국에 1대1로 들어갔다가 완전 식민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걔들 중국 돈 떼먹어. 미국이 자금 지원하고 한국이 공항, 항만, 고속도로, 철도, 교량, 댐 이런 거 사회 간접 자본 건설할 테니까 한국하고 놀아. 일본, 중국, 러시아 퇴출시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뭐 그 지역에 들어가 수탈하고, 국가 부도 내고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는 뺏어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내전 터지고, 그러니까 세계 평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방탄소년단을 유엔 연설을 초청해 가지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고조선 문화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한류가 지금 뭐 넷플릭스니 뭐니가 전 세계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이 퇴출되고, 그럼 한국이 들어가면요, 경제개발, 기술교육, 그리고 군인, 경찰 교육시키고, 한국산 무기도 물론 뭐 수출하겠죠. 그러면 새마을운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기독교 사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쌀 생산되고, 감자 생산되고, 먹고 남는데, 먹을 게 넘치는데, 물도 우물 파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전쟁합니까? 짜증나니까 전쟁하는 거야. 먹을 거 없고 새끼는 많이 깎고 짜증나니까 뺏으러 가는 거지. 먹을 게 넘치면 싸우지를 않죠. 자, 우리나라가 이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 제세2와 세상을 교육시켜 변하게 하라, 뭐 세상을 이치로 다스리다, 뭐 같은 뜻이죠. 경천에인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늘이라 하면 고대 하늘 천자는 제가 중국 교수가 쓴 논문 보니까 동이족, 중국에 살았던 동이족이 하늘 천자라고 썼는데, 그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하늘 천자라고 썼다, 뭐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큰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게 큰 대자인데, 대통령, 대제약, 큰 사람이란 이야기인데, 그 사람보다 머리 위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한 분, 하나 일자를 딱 끄면은, 큰 대자 위에 하나 일자를 끄면은 하늘 천자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옛날에는 하늘천이라고, 천주, 천부, 하나님 아버지 뭐 그렇게 썼다. 그거를 중국의 학자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천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다스리는 뭐예요? 이게 성경 복음 전파 똑같은 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저보고 또 이단이 사이비니 하는데 그 저기 고대사를 읽으면요, 우리나라 민담, 설화, 민담, 전설, 속담 이런 거에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가끔씩 좀 깜짝 놀랍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자, 한국이 망하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아무도 공급 못 받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파괴적 물적 인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다. 이야기를 미 국방장관이 했어요. 이 뭐예요? 미국한테 미국이 중국한테 경고하는 거야. 야, 한국은 미국 동맹이 한국 건드리면 임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제품 못 받아. 아무도 못 받아. 구속기로 가는 거야. 한국 건드리지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한국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국방장관이 했다. 미 국방장관이. 자, 여기를 보시면 2021년 GDP 순위가 있는데요. 2등이 중국, 3등 일본, 4등 독일이고 11등이 러시아입니다. 대한민국이 10등인데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자원부국, 영토가 넓은 나라, 러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나라보다 한국이 더 세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고 군사력 다 갖고 있고 러시아, 중국하고 1대1로 맞짱 떠도 안 밀릴 정도의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쭉 내려오는 5000년이 넘는 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고 홍익인간, 경천애인, 제세이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교육시켜 변화하게 하라. 이치로 다스리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평화 맨날 바보같이 지가 맞았으면 맞았지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떼주고 맨날 어디 가가지고 바보처럼 기술 퍼주고 학교 지어주고 우물 파주고 애들 교육시켜주고 맨날 그런 것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 싫다. 한국한테 가자. 한국한테 가면 먹고 산다. 한국한테 가자.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국가들 보니까 그거 하더만 대통령궁에다가 태극기 걸어놨더만. 한국이 도와줘서 자기들 먹고 살게 됐다고. 그 특수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와 있는 한국인들을 지킨대요. 한국이 도와줘서 고맙다 이거지. 그리고 쌍파울론가 거기는 그 도시 깃발에다가 태극기를 심었더만. 태극마크를 심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하고 어떻게 좀 잘 보이려고 우리가 고조선의 후손이다. 우리가 흉노의 후손 아니냐. 우리 같은 고조선의 후손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영국 여왕이 자기들이 스키타이 그 신라 왕실하고 혈통적으로 인연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안동에 계속 왔다 하고 안동사가 신라왕 영국 왕실에서 사가잖아요. 전부 다 한국하고 지금 강대국들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굶어 죽을 뻔할 때 한국에 삼성, 현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가지고 다 기술 지원하고 거기 볼쇼이 발레단 망할 뻔했는데 다 돈 대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자존심을 살려준 거 아닙니까? 먹고 살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한테 땅도 떼주겠다, 시베리아 공동 개발하자, 계속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러시아 서방 제재로 러시아에 투자를 못하니까 카자흐스탄에다가 공장을 차리고,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기업들, 러시아 기업이 합작해가 공장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로 수출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무조건 한국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 보시면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2차 대전 패전국 얘들이 주적입니다.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가 GDP를 합하면요 미국을 능가하고요. 일본과 독일, EU라 할게요. EU 뭐 유럽 전체지. 일본과 EU가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사오면서 미국산 가스 오일을 구매를 최소화하고,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태리, EU가 공장을 중국으로 다 이전하면서 최신 기술, 군사 기술, 뭐 이런 것들, 자금 전부 다 이전했습니다. 이런 거 돈 벌고 이 기술 갖고 중국이 최신 무기 개발해 가지고 또 중국이 북한 핵 무기 개발 지원해주고,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게끔 만드는데, 뒤에 보니까는 일본, 독일이 돈을 대주더라. 기술도 대주고. 그래서 미국의 주정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얘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독일, 러시아의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무기 수출, 원전 수출, 뭐 각종 SOC 수출 이런 걸 차단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겠다. 뭐 전쟁을 왜 합니까? 물건이나 팔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러시아, 중국, 독일, 일본이 한편 먹고 미국하고 전쟁하겠다 이야기를 돌려서 한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한국산 무기로 대러시아 방어망을 완성을 했고요.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이렇게 방어망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본격적으로 난도질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요 3번, 4번 일본하고 유럽을 완전히 그냥 알거지를 만들어 가지고 걔들이 한국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한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는 뭐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 좋으셨으면요, ARS 1877-0248 후원 좀 하십시오. 힘듭니다. 제가 맨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힘든데, 중국 망한다 계속 그러니까 이 지금 괴롭힘,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다 보니까 괴롭히는 사이트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정오를 부추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경영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ARS 1877-0248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나라를 살리고 디펜스 뉴스를 살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